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네, 오늘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한마디로 총평하면은 대책이 없는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없는 대책이다라기보다는 일시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랑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인지는 정부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게 할까라는 그냥 머리를 짜맨 거 아닌가. 근데 시장에서는 큰 영향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가장 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고사 직전, 어떻게 보면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7월 18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대책에 그냥 재탕인 정책, 그거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확신을 주겠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좀 불안한 심리를 그냥 잠재우는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오늘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총 5가지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표현 자체는 되게 좀 거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대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부 내용을 보면서 좀 검토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공공택지의 신속 공급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신을 부여하겠다. 이게 좀 확신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불안한 심리를 그냥 확신을 주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신규 택지 발표를 하겠다, 그런 내용과 주택 공급 여건을 좀 개선하는 이런 총 5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신 대표님이 봤을 때 이 5가지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될 만한 것들, 대표적인 거, 우리 시청자님이 다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부분을 좀 꼬집어서 얘기를 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봤을 때는 너무 우후죽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다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한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가지고 어찌됐든 최단 시간에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이 정도 3가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그렇죠.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네, 그렇죠. 확신을 주는 부분과 주택 공급 여건 개선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이 꼭 내용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 3가지 정도인데,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들어가 보면 이게 정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내용인지 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이 내용 자체가 아마도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겠다, 이 내용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 촉진법을 제정해서 속도를 좀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법을 통과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새로 법을 만드는 내용이니까 이번 대책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찌됐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신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하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내용을 살펴보면은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 구간 자체를 합쳐가지고 사업 속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합쳐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이거를 따로 했었는데 이제는 통합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내용인 거고, 두 번째 이제 조합 설립은 넘어가고, 세 번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따로 받게 돼 있었는데 사업시행인가랑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통합으로 진행하겠다,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모아타운을 봤을 때는 사업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모아타운이 그렇게 빠른 이유가 뭐냐면은 불필요한 공간을 합쳐버리고 아니면은 불필요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서울시 모아타운하고 추진 속도가 비슷할 정도로 빠르게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 자체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신속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모아타운이라든지 우리가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통합심이라는 걸 해서 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델 삼아서 아마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한 3년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아마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 발표 내용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어찌됐든 서울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법 자체가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좀 줄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은 최소 2, 3년 이상, 아마 3, 4년까지도 이 속도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신속통합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게 한 12년, 13년 정도 보통 걸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5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년에서 8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5년 이상을, 4, 5년 이상은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동의 요건을 좀 완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법을 통과해야 되지만 75% 동의 70%로 재건축 사업, 네,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비에 대한 동의 요건이 75에서 70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5%가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별 동의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 자체에서 반대 세력 분명히 있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김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조합원 동의율이라든가 아니면 동별로 동의율 자체가 다르게 서로 이렇게 동의서를 따로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 발표로 인해서 아마도 재건축 사업이 조금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는 좀 쉬워졌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를 올려주고 재개발의 사업 속도를 올려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주춤한 이유는 사업성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업성의 부분, 인센티브나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나왔던 발표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되풀이된 발표 내용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대책이 아닌가. 그게 아마 큰 아쉬움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용적률 자체를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기존의 뭐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1.2배까지였는데 1.3배로 완화해주고 일반적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용적률에서 1.1배까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이죠.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법적 상한이 1.2배에서 1.3배로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60%에서 390%로 올라가는 거고 일반 정비사업에서도 300%에서 330% 올라가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일반 세대분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늘어나는 요 내용들이 지금 추가되어 있는 게 그나마 발표 내용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실질적으로 공급,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늘려서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겠다. 그리고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 이 내용이 주가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당장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마도 용적률의 혜택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 중에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획기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라는 좀 물음표를 가지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조금은 획기적이지 않나.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대책이 없는 대책이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런 겁니까? 네. 네 번째는 재건축 분담금, 그러니까 분담금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률안은 6월 5일 날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되면 제도를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서 아마 내용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 이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제 야당에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법 통과 자체
자체가 저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분담금 자체가 폐지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폐지보다는 저번에 우리가 완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냈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을 조금 추가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완화되는 것들을 좀 더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게 완화가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알아볼 내용이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비아파트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거래 자체가 없고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역전세난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래서 지금 현재 비아파트 부분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대책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대책 없는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 제목 자체가 시장 정상화입니다. 시장 정상화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면 어떻게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내용이 LH가 매입해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아마 시장이 정상화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물음표를 던지게 되네요.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비아파트 시장, 그러니까 빌라 시장이겠죠. 빌라 시장의 임대 가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대책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LH나 SH에서 지금 현재 비아파트 시장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LH나 SH에서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임대,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주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LH 또는 SH에서 무제한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는 빌라 시장,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비아파트 시장의 물량 자체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이 내용인데, 대표님, 실제적으로 이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거래 활성화가 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임대 정상화라고 표현을 해야지 시장 정상화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지 이런 목표치를 정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임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시청자분이 좀 도움 받아야 될 내용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규모 확대인데요. 신축 매입을 25년도까지 11만 호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어찌됐든 LH 그리고 SH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장 활성화에 시장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되는 데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임대 시장은 활성화될 겁니다 아마. 근데 임대 시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핀트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임대 시장이라고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비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전세를 사람들이 빌라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를 안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횡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내 전세금 떼일까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비율이 낮춰지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대책은 없고 그냥 무조건 매입해서 LH에서 공급하겠다 또는 SH에서 공급하겠다 이 내용만 나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청자님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조리 LH가 매입한다라고 보면 LH가 매입하지 않은 주택들 이런 주택들의 희소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급도 없어지는데 LH가 그것마저도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있는 우리가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의 희소성이 생기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투자의 또 기회의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반전해서 좀 드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데 이제 비아파트 부분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약 시장,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이
굉장히 크게 완화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 원, 지방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청약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획기적으로 바뀐 게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월등히 늘었습니다. 보통 네. 정부에서 대책에서 이렇게 크게는 올라가지 않는데 수도권은 5억,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용산 같은 데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이다라는 거겠죠. 용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높지만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의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 빌라를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혜택이 아마 접목된다라고 하면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아마 효과 좀 있는 대책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발표한 내용 88 대책, 비아파트 부분 활성화 대책 중에는 가장 좋은 대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대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 청약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무주택자한테만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청약 시장의 혜택도 있지만 또 추가로 일시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우리 신축 주택을 주택수 제외해 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2025년 12월 달까지 되어 있던 걸 27년 12월 달까지 연장해주는 2년 추가로 연장해주는 부분이 추가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는데 110 대책에 그냥 재탕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연장인 거죠. 네. 그 당시에 발표했어도 되는 건데 지금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10 대책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그 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하는 기간 자체를 25년 12월부터 27년 12월로 늘려주겠다. 그래서 2년 연장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가 포함이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축 주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기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인 거고 기간도 25년 12월에서 27년 12월로 늘려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120 대책을 조금 더 기간만 연장해준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110 대책의 내용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온 거밖에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하나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은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비해 여기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단기 등록 임대사업자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6년짜리가 신설이 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10 대책 신축주택에는 지금 현재 110 대책에서 나오는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단기 등록 임대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10년짜리를 냈을 경우보다는 6년짜리로 새로 신설이 된 거를 냈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기존에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110 대책에 들어간 신축이 아닌 임대사업자를 단기 등록 임대가 가능한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6년짜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결국은 민간임대특별법을 발의해야 되는, 법을 바꿔야 되는 내용이니까 법 통과 내용을 보고 움직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들을 미리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아마 단기 임대가 부활된 거니까 아마 많은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신 대표님이 얘기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한 3가지를 우리가 짚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크게 넘어가고 마지막 3번째로 얘기했던 아까 신규 택지 그린벨트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마지막 좀 설명을 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서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신 대표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선호도 높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 우수한 입지 가운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추가금 8만 호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2만 호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추가로 이제 4배가 늘어날 8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죠. 서울 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도심권, 입지가 좋은 자리에 우리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과거에도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아파트 공급을 했었습니다. 뭐 세곡동이라든가 내곡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고 해갖고 공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주택 시장을, 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지금 당장 그린벨트를 풀어갖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8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아파트 시장 가격 상승하는 부분, 전세 시장이 가격 상승하는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 대책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그린벨트를 풀어갖고 아파트 공급을 할 때는 가격이 폭등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린벨트를 풀어갖고 20년 장기 전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장기 전세 자체도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자녀를 낳게 된다면은 20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자녀 2명을 낳게 된다면은 이 전세로 공급한 아파트 자체를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혼부부한테만, 아이가 없는 세대한테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가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더라도 내용은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었잖아요. 그 높았던 목소리에 대한 대책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확신을 주고 주택 공급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고 확신을 주고 이렇게 많은 공급을 하길 테니 시장은 불안해하지 마라.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장이 굴러가도 우리가 정부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으니 시장은 좀 원활하게 굴러가라라고 아마 메시지를 던진 건데 아마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88 부동산 대책은 대책 없는 대책이다. 그렇죠. 지금 뭐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요,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을 그냥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분위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인데 이게 시장 분위기를 안정하느냐? 이 반발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도대체 LH가 매입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세금에서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반발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잠재우려다가 다른 문제들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나올 대책을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대책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주택수 제외라든가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보증보험 비율 자체를 높여주거나 아니면은 임대 시장을 역전세난을 없앨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대책, 시장에서 먹히는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은 다 빠져있고 110 대책의 연장, 또 718 대책의 연장 뭐 이런 부분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없는 대책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과거에 2013년도에 뭐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특히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 그때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나온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5년간 양도세 한시적으로 면제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지방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어떻게 활성화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미분양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이 양도세 5년간 면제가 굉장히 파급력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자체가 굉장히 정상화가 많이 됐었죠. 그때처럼
이번 대책에서도 저는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기대만 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대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신 대표님 기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 기대에 충족되지 못한 대책이 아닌가. 저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은 대책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지방,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우리가 초양극화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라든지 서울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도 뭐 주택수 제외를 해주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근데 6억 원입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6억 원이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있을까요? 지방 같은 경우가 인기 높은 지역은 6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 주택수 제외로서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범위, 금액의 범위를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주택수 제외지만 특례조항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신축주택 같은 경우. 그럼 비아파트의 특례조항도 좀 적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추가되지 않고 그냥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만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뭐 전체적으로 읽어도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그런 내용들이 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용들이 전부 다 공급에 대한 시장의 메시지만 던지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이 많이 드는 내용 같습니다. 정말 이번 대책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보다는 정말 너무나 못한 대책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어찌됐든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대책 자체는 뭐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 대책 또는 아파트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대책들은 다 빠져 있고 그냥 기존 대책들의 재탕 이런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봐도 뭐 재탕이 아니라 3탕, 4탕도 한 내용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는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대책 내용은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어찌됐든 정부에서 88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책 나온 부분을 좀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도 준비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대책 없는 대책이 나오는 바람에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도 좋은 소식들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